50대 남성이 자신의 차로 자전거를 탄 사람을 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조사한 경찰까지 질책했던 재판부가 왜 무죄로 본 건지 따라가 봅니다. 네, 뺑소니 혐의를 받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무죄를 받게 된 것인지 짚어보기 전에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석 기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해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예.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신호등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50대 남성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예. 그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조금 지나쳐서 정차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한 행인이 그 남성이 저와 약간 좀 더 떨어진 곳에서 넘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 남성이 심정지 증상을 보이면서 전치 8주에 부상을 입은 겁니다. 예. 당시 운전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차에서 내려서 주변 시민들과 함께 자전거도 세워주고 현장을 살피다가 별일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갈길을 갔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김 기자 말씀에 따르면 자전거 타던 사람이 넘어진 것은 차량과 부딪혀서가 아니잖아요. 접촉은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네. 이 차량 운전자는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것이네요. 이 사건이 경찰에 접수한 이후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네. 목격자 발언이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경찰 조사에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남성의 차량이 너무 급하게 다가와서 자기도 급하게 지나가는데 뒤에서 뭔가 소리가 나서 뒤를 봤더니 네. 자전거가 넘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경찰이 이 남성을 뺑소니 혐의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넘긴 겁니다. 아하, 예.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된 이 남성,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남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양절 변호사, 무죄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목격자들 진술이 엇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뺑소니가 되려면 뺑소니라고 건 자기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상황을 수습하지 않고 떠난 게 뺑소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니까 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때문에 그 자전거를 탄 사람이 넘어졌다, 이걸 알았다라고 볼 만한 상황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전화로 119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네. 교통사고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전혀 거. 없었다, 교통사고라는 그냥 얘기가.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하. 되게 교통사고면 교통사고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봐도 이 사람이 뺑소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멈췄어요, 그렇죠? 약간 정지선 넘어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전거가 넘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진 거라면 이 운전자는 어떻게든 구호 조치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넘어졌으니 선한 마음에 도와주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다음에 간 것이라면 대단히 억울한 경우가 되잖아요. 네. 자, 그럼 상당히 이게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텐데 김용성 기자, 판사는 법정에서 경찰의 수사로부터 검찰의 재수사, 그다음에 기소까지 전 과정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책임은 사실 경찰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당시 경찰이 이 피의자들 신문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네. 마치 이 남성이 뺑소니를 한 것처럼 이미 예단을 한 채로 오히려 이 남성에게 당신이 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근거를 대봐라라는 식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요. 그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양지열 변호사, 이제 법률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일단 경찰이나 이 수사 기법 중에 보면 당신이 했잖아, 안 했다는 걸 입증해봐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된다면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는 무죄 추정 원칙, 그다음에 입증 책임, 이 문제에 반할 텐데 이걸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 예. 법원에서 재판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은 무죄로 본다라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그 모든 절차 가운데서 그 피고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거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유죄로 추정을 해버린다면 일단 당신이 잘못한 건 맞잖아라는 식으로 그 사람을 마구 험하게 다뤄도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사 절차의 가장 기본 원칙인 거고요. 네. 무죄로 피고인을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 쪽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적극적인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네. 거꾸로 한 거예요, 이 경찰관의 조사는. 쉽게 말씀드려서. 아니,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일단은 무죄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유죄라는 증거를 자기가 찾아내야 되는데 네. 당신이 당신이 유죄가 아니라는 증거를 당신이 밝혀. 안 그러면 당신은 유죄야 이렇게. 예, 안 그러면 아하. 이거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네. 형사 절차의 대원칙을 바꿔버린 셈이죠. 예. 네, 어떻게 보자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길을 걷거나 살고 있는데 누가 저 사람이 어제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때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내가 만약에 체포되지 않는다면 우리 누구나 찍히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누군가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 범죄 혐의로 입건할 만한 상당한 그러한 증거와 정황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사람을 유죄로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만, 그걸 입증해야만 할 텐데 지금 이 재판에서는 또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는 그게 생략되고 단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내가 뺑소니 하지 않았어요라고 입증 못하니까 기소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 굉장히 심각한 사건으로 이춘재 살인 사건이 네. 결국 재심으로 무죄가 됐다라는 게 진짜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예. 억울한 일을 만들 수 있는 게 유죄 추정이라는 거예요. 네. 사법 이 수사기관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아하. 자,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없으라고 그 검찰의 수사권을 주고 있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주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개혁을 통해서 바꿔지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데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의 조사 과정도 강하게 비판했다면서요? 심지어 먼저는 이 피고인은 예. 검찰에 가서 검사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네. 경찰관들의 태도가 좀 억압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뭔가 미심쩍다라고 하고 검찰이 그 부분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데 네. 검찰도 마찬가지를 했어요. 똑같이. 검찰은 어떻게 했냐면 장문 단답. 아하. 물어볼 때는 길게 자 당신이 그때 당시에 사고를 내서 차를 운전하다 가다가 이 뭐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사람이 놀라가지고 자전거 타고 온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쭉 길게 물어보고 네 아니요로 답하세요. 이러면 아하. 예.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상실 검찰청에서 조사받는다는 위축돼 있죠. 거예요. 위축되고 그렇죠. 불안하고. 예. 그런데 그러면 대충 듣다가 맞는 것 같으면 네 그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안에 무슨 얘기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죠. 몰라요. 예, 그럼 예. 그걸 가지고 그냥 조서를 가지고 이 사람 차 자백하고 인정했어요. 이렇게 가버렸다는 아하.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방법인 거죠. 네. 자, 어떻게 보자면 상당히 좀 이 피고인은 억울한 상태일 텐데 물론 이제 검찰은 그렇지 않다. 판사가 오해하고 있다라면서 항소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이 판사가 이례적으로 경찰과 검찰을 비판했다라고 하는데 양절 변호사 실제로 많은 재판에 참여하시잖아요. 판사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 방식을 이렇게 비판하는 예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왜냐하면 예. 판사는요. 그냥 심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고 온 증거를 가지고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 판사가 이 재판을 하면서까지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네. 얘기까지 할 정도면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까 아하.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네. 조금 지나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서도 그렇고. 하지만 그게 조서의 기록으로 다 올라가는데 판사가 보니까 그건 너무한다라는 정도가 됐으니까 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네, 물론 앞으로 항소심 혹은 또 상고심까지 다 봐야 하긴 하겠지만요. 지금 현재 1심만으로 본다면 재판부가 뺑소니 혐의를 받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조목조목 경찰과 검찰을 비판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